안녕하세요. 한글 구성 성명학회 예지연입니다. 우리 아기의 첫 번째 선물은 이름입니다. 신생아 이름이야말로 아이의 미래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몇 년 쓰지도 못하고 버리든 물려주든 하는 유아용품은 꼼꼼하게 살피면서 정작 아기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름에 대해서 무심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우리 학회 서울지사가 양재동 아트센터에서 퀴즈 박람회를 참여하게 돼서 그곳을 격려차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은 몇십만 원짜리 아기띠나 몇백만 원짜리 유아용품은 꼼꼼하게 살피면서 정작 아이의 장래를 결정짓는 이름에는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올 초에 그 별에서 온 그댄가? 거기서 김수현이나 그 전지현 때문에 그해, 그러니까 금년 초 그 달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그 통계를 보니까 남아에서는 민준이가 가장 많았고 여아에서는 서연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언뜻 뉴스에서 그 얘기를 보고 과연 그럼 저 민준이나 서연이라는 이름이 올해 태어난 아이로서 좋은 이름인가 궁금해서 제가 성명학자로서 한번 풀어봤어요. 자, 남아 이름에서 민준이라는 이름이 많았을 때 올해가 갑오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성은 다 각자 다르니까 놔두고 이 이름을 가지고 봤을 때 음, 6, 8, 2 그리고 7, 2, 2가 돼. 자, 민준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 서연이라는 이름을 같이 적어 놓고 보죠. 서연도 이제 똑같은 올해 태어난 아이니까 갑오생이라고 했을 때 자, 요런 이름들이에요. 물론 성에 따라서 약간의 더 좋고 흉한 게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성을 무시하고 이름이 그러니까 민준이라는 이름과 서연이라는 이름을 놓고 봤을 때 자, 여기서 보면 3, 5부가 이렇게 있죠. 자, 9는 학문을 나타내고 어머니를 나타내고 5는 아버지를 나타내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물도 되지만 처도 나타내요. 근데 이름에서 보면 5구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5구가 두 개가 나란히 있다라는 거 부모님이 두 분이 계시다는 뜻이야. 두 분이 계시다는 뜻은 뭐냐 하면 부모 덕이 어려서는 부모 덕이 없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이거는 또 이렇게 학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학문하고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름은 재물적인 운세는 좋기 때문에 남자 이름으로서 이 이름 그래도 써도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자의 이름이 이 서연이는 보면은 여기 7, 8이 뭘 나타내고 있어요. 여자는 남편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 뭐 직업이라든가 명예를 나타내는데 여하니까 남편이야. 근데 여기 남편이 하나가 있고 둘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사주상에서 간살혼잡이라 해서 배우자와 인연이 없다라고 보는데 결혼을 두 번 한다라는 건 결국은 결혼운이 남편 덕이 없다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지지에서도 보면은 여자 이름에서 902, 34를 보게 되면 이건 자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식 덕이 없다 그래서 가장 불길하고 흉하게 표현하는 게 902, 34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이름은 남편 덕도 없지만 이렇게 중첩된 이 영이 뭐를 극하냐면 내 자식을 극하기 때문에 자식하고도 인연이 없고 아주 고독하고 외로운 이름이 돼요. 여자가 남편 덕 없고 자식 덕이 없으면 그거 이상 외로운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듯이 특히 이 서연 같은 경우는 성이 박씨나 이씨일 때는 요
요 흉한 게 더욱더 증폭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드라마의 인기에 따라서 민준이라는 이름, 서연이라는 이름이 이뻐서 지어졌는지는 몰라도 정작 이 당사자 아기 운명에는 이러한 불길한 징조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의 이름에서 이렇게 902, 34를 볼 경우에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든 여성이 있더라도 저는 제가 가능한 개명을 하겠고 유도하는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아기의 이름은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가장 올바른 방식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러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성명학 종류를 한두 가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현존에 지금 가장 많이 철학관에서 쓰는 장명가들이 혹은 즐겨 쓰는 게 80일 수리성명학인데 이 80일 수리성명학은 지옥의 건께에서 나오는 그 천도의 운행을 원형위정으로 4개의 격으로 다 분리해 가지고 1에서 80일까지 그 획수를 가지고 좋고 나쁜 거를 구별해서 그 획수에 좋으면 좋은 이름이다, 나쁘면 나쁜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삼성의 창업주인,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병철 회장님 이름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철 회장님 하면 진짜 우리나라의 진짜 재계에서는 손꼽히는 그런 인물이시죠. 자, 이는 칠액이고요. 병은 8액이 되고, 그리고 철은 12액이 돼요. 자, 지금 81수리 성명학의 방법은 뭐냐면 이름의 첫 자와 끝자 요거를 초년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몇 획이에요? 20획이죠. 자, 20획은 험한격이 돼요. 안 좋아요. 그리고 성과 이름의 첫 자 요거는 이제 초년을 나타내, 이건 중년을 나타내. 이게 15획이에요. 15획은 통솔격이라 좋은 의미를 써요. 그리고 이름하고 이름의 끝자 이게 19획인데 19획은 고난격이야. 말만 들어도 획수가 안 좋다고 느껴지죠. 그리고 이름의 세 자를 총 합친 거 이게 이제 노년을 나타내는데 이게 모두 무슨 액이냐면 27액이 돼요. 27액은 낭만격이라 그래서 자, 이거는 허망격, 15액은 통솔격, 그리고 19액은 고난격, 그리고 27액은 낙막격. 좋고 나쁜 거를 이 소리에서 나타나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감을 잡겠죠. 그래서 이 획수를 전체적인 획수를 따지자면 이병철 회장님은 이 중년을 나타내는 통솔격 하나만 좋고 나머지 3개의 획수는 다 흉한 획수에 해당이 돼서 아주 나쁜 그 이름에 속해요. 그렇지만 이분이 어때요? 우리나라 재계의 거목으로서 그야말로 풍미한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 방식은 일반인들도 성명학을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질 수 있다 보니까 장명가들이 간단한 이론을 가지고 작게는 몇만 원에서 비싸게는 몇백만 원씩 그 성명학 그 장명비를 받기가 뭐하니까 여기다 뭘 추가하냐면 사주용신을 추가해요. 사주용신이라는 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는 아기가 사지에 물이 없어. 그러면 이름에다 물수변을 넣어주고, 그리고 불이 없으면 불야변을 넣어주고, 금이 없으면 세금변을 넣어주는 형식이야. 근데 이거는 최소한도 사주를 알아야지만 되고 사주를 모르더라도 오행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아야지만 이름을 지을 수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철학관에 가서 혹은 장명가한테 이름을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점은 사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한자의 뜻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 불러지는 이름이 뉘앙스가 사운드가 안 좋을 때는 그 이름은 결코 좋은 이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얼마 전
얼마 전은 아니지만 제가 우연한 기회에 TV를 틀다가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그 고자임이라는 그 여성이 이제 명찰을 달고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자, 맵시 자체에다 아름다울 임이기 때문에 자임이라는 이름을 그 부모님이 이렇게 맵시 있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몰라도 이름을 발표했을 때 상대가 웃었을 때 그 당사자는 얼마나 민망하고 또 남 앞에 나서는 게 부끄러웠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문에서 나타나는 그 뜻은 다음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한문의 뜻이 좋고 수리가 좋아도 사람들이 부를 때 맵시자 아름다울 이마하고 부르진 않거든요. 뜻이 좋은 이름이라도 소리가 이렇듯 고자임처럼 민망하다면 그 이름을 평생 사용해야 될 당사자한테는 그야말로 고통의 굴레를 지니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는 80일 수리 성명하기, 아무리 수리가 좋고 또 한자의 뜻이 좋아도 불러지는 사운드에서 느껴지는 의미가 이렇게 고자임처럼 민망하다면 그 이름은 결코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소리파동 에너지가 강조되고 부각되다 보니까 자음파동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앙상블에 의해서 발현되는 소리인데 파동에 기반을 둔 파동 성명학이라면서 정작 모음을 배제하고 자음만으로 소리 파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소리란 성대와 혀와 그리고 입술을 부딪혀서 나오는 소리인데 자음만으로 소리를 논한다면 뭐 키키, 티티, 치치 이 소리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이 소리는 유인원이나 원시인들이 내는 소리지 우리 한글이라는 고귀한 그러한 문자를 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글은 입모양을 본따 만든 세계 유일무이한 소리 글자예요. 따라서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 어우러져야 소리가 납니다. 입으로 불렀을 때 파동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발현되는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의 명자를 보면은 여기 전역석자에다가 이렇게 입구자를 넣어서 입으로 불러서 아무개야라고 부르는 게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이야말로 세계 유일무이하게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파동의 근간을 둔 성명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파동의 근간을 둔 제대로 된 성명학은 한글 구성 성명학이라는 거죠. 기존에 지금 자음파동이라고 하는 거기는 이름의 첫 자하고 받침자만 가지고 오행을 분석하고 모음은 아예 배제해버려요. 자, 기존의 자음파동에선 이름의 첫 자하고 끝소리만 가지고 오행을 분석하는데 모음이 첨가되어 자의자대로 변화되는 소리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음파동에서는 모음을 아예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파동 성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고요. 자, 임산부가 임신 중에 태교음악을 듣는 것이나 뱃속 아기에게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로 얘기를 나누는 것, 이 모두가 마음속에 생각한 뜻을 엄마의 입을 통해
아기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뱃속의 아기와 소리를 통해서 교감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파동의 힘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첫 번째 받는 선물이 이름이고, 또 평생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불러주는 것 또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아기의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름은 분리적마다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운이 발현되기 때문에 성공의 척도는 물론 자식운, 수명운, 건강운, 학문운, 부모운,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름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즉 이름에서 너 망해라 망해라 하면 망하고 잘된다 잘된다 하면 잘되듯이 이름이 그런 엄청난 기운이 숨어 있다는 거죠. 몇 년 전 일입니다만 그 13년 만에,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들을 얻은 부모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문제 때문에 상담을 의뢰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조형원이라는 자기의 아들 이름이 어떠냐고 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조형원의 이름은 보면은 저 554 그리고 718 그리고 8080이에요. 그리고 10374 그리고 4646이에요. 요 아들이 2005년 을류생인데 이분이 방문한 게 6년 전이니까 이 아이가 그때 당시 4살이었어요. 근데 이름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뭐가 많으냐면 7, 8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극하는 거라죠. 금구목하고 극하는 거죠. 이거는 직업도 되지만 나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에 이렇게 7, 8이 많으면 하나, 둘, 셋, 넷, 7, 8이 많으면 남녀노소 할 것도 없이 어려서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커서는 이건 하나의 남자이니까 직업도 되기 때문에 직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한다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보고 아직 그때 4살밖에 안 된 아이니까 아이 엄마한테 그랬어요. 얘 혹시 아프지 않아요? 하고 물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근데 이 집이 이렇게 여유롭지 않은 집이다 보니까, 그리고 13년 만에 아기를 낳다 보니까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어요. 그래서 여유롭지 못하지만 너무 귀한 아들이고 또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 서울에 유명하다는 사람, 그 장명한테 가서 그야말로 지금 이제 얘가 2005년생이니까 10년 전에 50만 원이란 거금을 주고 이름을 지어왔는데 이렇듯 이름에서 아이의 건강을 해친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 아이가 자꾸 잔병 치료를 해서 병원을 갔더니 병명도 알 수 없는 질병에 그때 병원 치료를 자주 하고 있었던 아이예요. 이렇듯 신생아 이름을 잘못 짓게 되면 아이가 불행해지는 것은 물론 커서 계명을 하는 데 따르는 그 어려움도 수반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이름을 처음부터 좋은 이름으로 잘 지어줘야 우리 아기가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의 올바른 성장을 바라신다면 국내 최초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리적이면서 논리적이고 또 파동의 근간을 둔 한글 구성 성명학으로 신생 아기의 이름을 지어서 아기의 소중한 미래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름이 뭐라고요? 네, 이름이 성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계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nibtv.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